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 지금 16년 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경매 전문가 이현정입니다. 지금 경매 물건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오기 전에 검색을 했는데 옵션 없이 검색을 하면 2만 개의 물건이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 물건으로 2만 개 물건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 때는 한 8,000개 정도 물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때는 한 12,000개 정도 물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물건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정 물건을 또 검색을 해봤어요. 앞으로 나올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단 말이죠. 검색을 해봤더니 한 4만여 개의 물건이 예정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라 그래서 경매가 시작하기로 한 물건들을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데 오늘 날짜까지 4만 6천 개 물건이 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진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아직 그 초입인 상태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은 역전세로 인한 경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근저당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저당으로 인한 경매를 우리가 임의경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임의경매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끌한 분들, 금리가 또 많이 높았고 이것을 버티다 못 버티는 분들의 물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그 초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주거용 유형만 9,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만 개 물건들 중에 주거용이 한 절반 되고 그 외의 것들 토지나 뭐 선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머지 절반에 해당이 되죠.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사는 이런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 이제 지금 거래되는 가격에서 10% 정도면 잘 받은 겁니다. 보통 뭐 되게 인기 있는 물건들은요, 5% 정도도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다라고 하면 10%면 1억이고요, 5%면 5천이에요. 네, 이런 거는 실수요자들한테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투자용 물건이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세 차익이 나는 물건이 있고요. 월세 수익이 나는 물건이 있어요. 시세 차익은 전세로 임대를 해서 보통 한 2년 후에 매도를 하는 이런 게 시세 차익 나는 물건이고요. 요새는 단기로 매도하는 분들도 많아요. 낙찰받아서 바로 매도하고. 또 하나는 월세로 내는 분들. 낙찰받아서 대출하고 월세로 내는 물건들은요, 거의 내 투자금이 거의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투자용은 한 20%, 많으면 30%까지 저렴하게 받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물건들은 그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쟁이 좀 없을 만한 물건들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경매하시려고 할 때 돈 되는 물건 하려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돈 벌려고요. 근데 어떻게 돈 벌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2만 개 되는 곳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세가 목적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월세는 누가 내요? 학생이나 아니면 젊은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혼자 외지에 떨어져서 일하시는 아빠나 이런 분들이 보통 월세를 내거든요. 가족이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이 월세를 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아파트 반전세랑은 또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목적이라면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돼요. 앞으로 오를 만한 곳도 괜찮고요. 지금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곳도 괜찮아요. 앞으로 오르는 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사람들이 잘 몰라. 이 동네 내가 좀 잘 아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물건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내가 저렴하게 낙찰만 받아서 지금 시세에 팔아도 괜찮거든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 목적이시라면 내가 현재 생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들 내 현재 생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연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끌을 한 물건들이 지금 경매에 쏟아지고 있어요. 나의 현금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물건이 너무 많은데 이 물건 하나하나만 보고 나를 생각을 안 하면 자꾸 엉뚱당도 않은 물건들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하나만 낙찰 받을 것인가?
아니면 2개, 3개에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계세요. 경매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하다 보면 돈이 되니까 여러 개의 물건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세금 부담까지 고려하셔서 물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오를 만한 것들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덜 관심이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남들이 다 보기에 좋은 것들에서 살짝 빠지는 것들이 오히려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지 아파트 옆에 있는 소단지 아파트거나, 그리고 지금 핫한 지역 옆에 지역들, 지금 아산이 요새 또 뜨거든요. 저 원래 천안만 경쟁이 심했는데 아산도 지금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산에서도 중심 쪽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 중심 가장자리 이렇게 좀 넓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춘천이 작년 내에 굉장히 핫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낙찰가가 높습니다. 근데 원주 정도는 괜찮아요. 요렇게.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낙찰가가 매우 높다. 그럼 바로 그 옆에 지역을 보시면 수요도 있고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도 있죠. 수도권은 아무래도 낙찰가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해결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 하자가 3가지가 있어요. 권리상의 하자가 첫 번째예요. 권리상의 하자는 서류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분석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권리분석을 유튜브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코끼리 뒷다리 잡기처럼 일부분만 알게 되거든요. 가끔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면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권리분석은 1달 내지 2달 정도 물건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건 쉬워요. 2달만 공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물건 자체에 대한 하자예요. 집이 심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집은 화재가 난 집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누수가 너무 심한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계속 유찰이 돼서 보니까 거기 멘트가 아랫집이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아랫집이 물이 차 있으면 우리 집도 위생상 매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집 자체의 하자, 복구가 너무 힘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점유자의 상태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라고 하거든요. 경매에서 제일 어렵다 하는 게 명도라고 해서 그 점유자분을 나가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점유자가 대화가 되는 분만 하면 됩니다. 가끔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술을 늘 드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너무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어린 아이거나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명도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대화로 충분히 명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유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웃들이 다 알아요. 그냥 물어봅니다. 혹시 뭐 여기 계신 분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나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상속받았다거나 그러면은 그 아이들만 거기 있으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감정 노동이 좀 있어요. 그러니 명도를 한다는 건 거기 있는 분한테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점유자분들은 나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법적으로. 이미 이제 그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나가야 하는 분들과 있어도 되는 분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있어도 되는 분들 거는 안 하고 나가야 되는 분들 것만 하면 돼요.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게 명도예요. 낙찰가를 잘못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순전히 0을 하나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에서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인데요. 그렇게 공을 하나 잘못 쓰는 거는 흔치 않은 실수지만 시세조사를 잘못해서 내가 여기 뭐 5억에 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4억 5천도 안 팔리더라. 이런 경우들은 좀 종종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꼭 하면 안 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물건들을 낙찰받으면 다시는 경매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낙찰을 받으면 잔금 납부를 해야 돼요. 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됩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되겠죠. 내가 잔금 납부를 할 것인가, 입찰 보증금을 날릴 것인가. 그래서 너무 심한 실수라면 차라리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5억짜리라면 5천만 원을 날리는 거고요. 5천만 원을 날릴 것인가, 어떻게든 잔금 납부를 할 것인가, 어느 게 좀 손해가 작을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하셔야지 중간중간을 잘 모르게 되면 그러면 이건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공부 안 하고 법원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법원에 있는데 옆에서 이제 뭐 물어보세요. 그래서 공부 오셨나 보다. 그래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입찰자 부를 때 가시더라고요. 뭘 물어봤냐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나요? 네, 돌려줘요. 그랬더니 좀 이따 가시더라고요. 그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는지도 모르고 입찰에 참여를 하셨다는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참관하실 수 있어요. 가까운 법원에 그날 입찰이 있다, 그것만 확인을 하시고 그냥 그 시간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구경해도 됩니다.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면 이 집에 딸린 모든 문제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사실 집이 가치가 1억인데 빚이 10억이라면 일반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근데 경매를 통하면 이 집에 딸린 빚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자가 있었죠. 근데 경매를 통해서 하자를 없애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못 받은 9억이 있겠죠? 그거는 전 주인한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낙찰받고 그 집에 이사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중대한 그 하자 3가지만 아니면 얼마든지 선택하셔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물건의 20% 내지 30%를 가지고 있으면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대출이 80%가 나오거든요. 낙찰가의 80%와 감정가의 70% 중에 낮은 금액이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80% 정도는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훨씬 돈이 안 들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하려면 물건은 선택을 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2천에서 3천 정도로 하시면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내 신용이나 이런 것들은 체크하셔야 되겠죠. 경매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매력이에요. 보통 한 2천, 3천 정도로 시작을 하세요. 그 정도 되면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물건을 하실 수 있거든요. 지방 아파트나 서울 빌라도 지금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빌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수익이 꽤 괜찮습니다. 하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역전세 같은 것들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역전세가 있었어요. 저도 몇 번이나 역전세를 맞았거든요. 그 임대인이 역전세 맞으면 내 돈에서 빼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는 언제라도 역전세가 올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역전세가 나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여러 개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위험이 좀 높아지는 거죠. 언제나 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력은 다주택자일수록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경매는 그냥 부동산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경매를 공부한다고 경매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매도 같이 봅니다, 우리는. 매매도 경매 하시는 분들은 금매를 되게 잘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낙찰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좀 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으면 크게 망하는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오셔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면 판단을 잘 못하고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카페 같은 데서 즐거운 경매 카페에 계속 입찰을 하시고 물건 보시고 이런 거 올리거든요. 보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를 알게 되면 매매도 잘 하실 수 있거든요. 부동산 공부는 필수인데요. 경매로 시작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